오피스텔 임대 중인데 계약 신고는 처음 듣는다고요? 전세 살고 있는데 과태료라니 나한테도 해당되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벌금이 나온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금융 전문가 윤재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집을 임대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세입자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달할 내용은 바로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뉴스에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왔는데 그냥 또 무슨 제도가 생겼나 보다 하고 지나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라도 됐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그냥 넘기면 벌금입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죠. 무려 4년 동안 유예기간이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최대 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김영희 씨는 오피스텔 한 채를 임대해주고 있는데 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했으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인 박철수 씨는 나는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또 무슨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지? 라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계약서도 썼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왜 또 신고해야 하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임대차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정확하게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라고 부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만들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8월에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는 유예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아무런 제재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6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부동산 분야에서 일하며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차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전월세 신고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이 올랐다면 그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면 그때마다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계약 해지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것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계약 금액이 변동 없이 단순히 기간만 연장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죠. 물론 한 사람이 대표로 신고하면 두 사람 모두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 임대를 놓고 계신 이순자 할머니는 처음에 내가 왜 또 신고를 해야 하냐? 세입자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는 아, 내가 신고 안 하면 벌금을 물 수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덕분에 세입자분들은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고 보증금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흐름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어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돈 내는 건 아깝잖아요?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기한인 30일을 지나서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2만 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5만 원,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는 10만 원, 12개월 초과 24개월 이내는 20만 원, 24개월 초과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라도 자진 신고하는 경우예요. 아예 신고를 안 하면 적발 시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보증금은 1억인데 6천만 원으로 낮춰서 신고한다거나 월세는 45만 원인데 28만 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세입자인데요. 저도 벌금을 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어요. 한 명만 신고하면 되지만 아무도 안 하면 2명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당신이 신고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둘 다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서울에 사는 정민호 씨 42세는 세입자였는데 집주인이 내가 신고할게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집주인도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둘 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계약 당사자 간에 명확히 누가 신고할지 정하고 가능하면 같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왜 또 신고해야 하나요? 이건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인데요. 전월세 신고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물론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도 된 것으로 처리되지만 별도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사는 이영수 씨는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도 자동으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했던 거죠. 나중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너무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다른 절차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절차이고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입니다. 두 가지가 별개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일부 친절한 공인중개사들은 전월세 신고까지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과 지역 기준이 있어요. 무작정 내 집도 신고해야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먼저 금액 기준을 살펴볼게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내는 경우라면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보증금 8천만 원, 월세 22만 원인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니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2만 원인 경우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니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5만 원인 경우 두 가지 모두 기준 이하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1억 원, 월세 없음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없음, 월세 50만 원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사글세나 반전세와 같은 유형의 계약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형태든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 기준입니다.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도 시지역, 그 외 도의 시지역이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면 도 단위의 군 지역만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모든 지역 신고 대상 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과 같은 광역시 신고 대상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신고 대상 지역,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 서귀포시 신고 대상 지역,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지역 신고 대상 지역, 위도의 군지역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님. 예를 들어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는 신고 대상 지역이지만 강원도 홍천군, 행성군, 영월군 등은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저는 지방 소도시에 산다 하시더라도 시 지역이면 해당됩니다. 군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제외입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유형 기준입니다. 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월세 신고제의 주택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물론이고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공장 내 숙소, 상가 건물 내 거주 공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주택이 아닌 건물 내에 있는 주거용 공간도 해당됩니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면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 지인인 김영호 씨 58세는 서울 강남의 한 상가 건물 2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사무실로 쓰던 공간인데 주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임대했어요. 김 씨는 이건 주택이 아니니까 신고 대상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건물의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이 주거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구두로 계약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서면 계약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지만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계약 기간이 짧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단기 임대라도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출장이나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계약서 원본, 신분증만 있으면 접수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양쪽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어야 하고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월세 신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참고로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예전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편리해졌어요.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사용해서 로그인하고 계약서 스캔본 또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이나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확정일자는 쉽게 말해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반면에 확정일자가 없는 세입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해졌어요. 하지만 반대로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계약했는데 저도 신고해야 하나요? 2021년 6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도 갱신할 때 또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될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계약했지만 2022년에 갱신했다면 그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금액 변동 없이 단순히 기간만 연장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점은 전월세 신고는 1회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 내용이 변동될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 갈 때,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뀔 때마다 신고가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의를 다니다 보면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가장 혼동하시는 부분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가 계약했는데도 내가 신고해야 하나요? 네, 중개사는 계약서 작성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물론 중개사가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별도의 서비스이고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의무입니다. 계약 체결 시 중개사에게 전월세 신고도 대행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명확히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지만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세입자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어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간혹 집주인이 세금 문제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세입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신고서에 집주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혼자 사는 노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 대상이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나 행정도우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각 지자체에서 전담 공무원이 방문하여 신고를 도와드리는 서비스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네 번째, 안내문 받은 후 신고하면 괜찮나요? 과태료 부과 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30일이 지났다면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신고하세요.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커지니까요. 또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최대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월세는 35만 원인데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48만 원이에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월세와 관리비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신고 금액 기준은 순수한 월세 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월세 35만 원이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관리비는 신고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러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거짓 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섯 번째,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계약 당사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 정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내용이 있었나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콜센터 1588-149나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제도는 단순히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부동산 분야에서 일하며 보았던 안타까운 사례들 중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분들이 많았습니다. 크게는 수억 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신고만 제대로 해두면 갑작스러운 경매 상황에서도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생각하면 3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신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한 번의 절차로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의 또 다른 장점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 공개되므로 세입자들이 적정한 시세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동네 전세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좀 더 공정한 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신고된 계약 내용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된 내용은 공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임대차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이고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한 번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온라인 신고입니다.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로 처리됩니다. 6월 1일부터는 정말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전월세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모르실 수 있는 분들께 꼭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거 생활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